한밤의 기막힌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형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금일 장세 캔들은 양봉 모양을 갖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 종가 대비 갭 하락 출발하면서 보합을 유지하다 보니 마이너스 1.35% 마감하면서 하락의 기운이 좀 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세에는 그래도 저점에서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세가 된다. 자, 이러한 하락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지금 오늘 장세를 보면서 마음이 불안한지 멘트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제대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모양 자체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모양을 갖고 있을까요? 자, 이러한 몸통이 대단히 작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꼬리가 이렇게 있는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는 매매람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캔들을 다 아실 겁니다. 그쵸? 주식을 하시면서 캔들 아실 거예요. 야, 캔들이 뭐야? 예, 캔들. 우리가 보고 계시는 보통 HTS 혹은 모바일 MTS로 보고 있는 차트들 모양을 보게 되면 자, 파란색도 보이고요. 그쵸? 이러한 파란색도 보이고 이러한 또 빨간색도 보입니다. 그쵸? 자, 이걸 다 캔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파란 캔들은 뭐예요? 주가가 하락한 걸 의미하고요. 그죠? 빨간 캔들은 무엇일까요? 주가가 상승한 걸 의미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꼬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예요? 야, 주가가 있잖아. 올라오다가 너 여기 올라오면 혼낼 거야. 내려가.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 꼬리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할까요? 주가가 떨어지다가 너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돼. 혼나. 올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캔들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차트는 여러 가지 차트들이 있습니다. 뭐 선 차트도 있고요. 이러한 캔들 차트도 있고요. 캔들 볼륨 차트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차트들이 갖고 있는데 이 캔들 차트는 일본식 차트라고도 합니다. 일본에서 이 캔들 차트를 만들었어요. 똑똑한 것 같아요. 왜? 자, 색깔을 가지고 하락과 상승을 또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자, 보시면은 이렇게 꼬리가 있죠. 자, 위에 꼬리가 크게 있습니다. 혹은 아래 꼬리가 있어요. 이러한 꼬리를 가지고 또 무엇을 표현을 했어요? 고가와 저가를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게 콜럼버스의 달걀 세우기입니까? 예. 달걀을 세우라고 했더니 달걀을 톡 깨가지고 딱 세웁니다. 그랬더니 에이씨 야 그렇게 세우면 나도 세우겠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새로운 거를 딱 보여주는 것 자체를 그러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거 대단히 힘든 거예요. 남들이 해놓고 나면 되게 편하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 캔들 왜 제가 왜 중요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느냐. 대표님 저는 캔들 잘 알고 있어요. 양봉이 무엇인지. 아, 파란색이면은 뭐예요? 파란색이면 양봉이고요. 음봉이고요. 빨간색이면 양봉이에요. 야, 빨간색이면 올라간 거고 파란색이면 떨어진 거야. 다 안다고요. 이런 설명 왜 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여러분들 캔들의 의미를 진짜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오늘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갭 하락이 나왔습니다. 갭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위아래 꼬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캔들의 의미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제 주가 자체는 어떤 모양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제 주가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주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갭 하락을 했습니다. 갭 하락을 해서 시가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바로 마이너스 1.3%에 해당되는 자리 라인에서 시초가 갭 하락 출발합니다. 그쵸?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라는 거죠. 시장이 전일 강하게 상승했어요. 그리고 오늘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주가가 이어져서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떨어지는 척 하다가 다시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야, 올라가려면 좀 시원하게 빵빵빵 가지. 왜 안 가고 멈췄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이야기냐? 오늘의 이 캔들의 모양 자체는 지금 매제 입장에 봤었을 때 주가를 더 드라이브를 걸려서 올려야 될지 혹은 내려야 될지를 대단히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이러한 모양의 자리, 이러한 캔들 포인트가 무슨 자리일까요? 소위 말하는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곡점의 의미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규 매수 의미로 바라본다면 상승 추세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캔들 모양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여기를 저점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흐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캔들의 일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캔들의 모양 하나에 마켓 메이커들의 상승의 의지와 하락의 의지가 그대로 녹아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들 하나하나를 해석해 가면서 차트를 보셔야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 팔아야 될 것인가 혹은 더 사야 될 것인가 아니면 물량을 줄여야 될 것인가 결정나는 거거든요. 마켓 메이커도 매 순간 실시간으로 차트를 만들어가면서 투자의 심리를 읽어내고 그 안에 시세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늘 주가의 모양 자체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자, 우린 소위 제가 이런 패턴을 옥동자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설명하기 나름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1월 18일 제가 주식을 풀베팅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1월 18일 이 저점을 기준으로 주가는 상승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상승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1차 조정을 했죠.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재차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정 포인트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게끔 위에서 누군가가 메이저가 야 여기 너 올라오지 마. 야 너 여기 떨어지지 마. 그리고 여기에서 뭐를 해요? 가두리를 딱 친 거예요. 야 오르지도 말고 내리지도 마라. 가두리 쳐놓고 여기에서 매집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루를 놓고 보았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주가가 개파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이러한 횡보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심리 자체가 대단히 불안해지는 거죠. 야,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왜냐고요? 최근 계속 떨어졌잖아요. 개파락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그러한 영역을 계속 만들다 보니 오늘 하루의 투자 심리 자체는 대단히 불안한 심리를 야기시켰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디만 1월 28일부터 금일까지 이 영역들만 놓고 본다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상승 후 외바닥 만들고 쌍바닥을 만들고 자 주가 자체가 이 고점 기준으로 흑산병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잘 보이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양봉인 듯해 보이지만 양봉이 아닌 음봉입니다. 여러분들 양봉을 가장한 음봉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주가 자체가 양봉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전고점보다 낮아지는 흐름을 갖고 있죠. 파동을 그리고서 1파동, 2파동, 3파동을 마무리 짓는 그러한 흐름이죠. 사케다 5법을 놓고 본다면 흑산병 포인트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흑산병을 또 해석하는 방법이 또 달라집니다. 사케다 5법에서는 흑산병이 나오면 추가 연속 하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흑산병 이후에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양방향을 다 보는 거예요.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캔들이에요. 이렇게 캔들 하나에도 숨어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똑같은 차트를 보고 있지만 이걸 해석하지 못하는 투자자분들께서는 매도를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지 모른다는 얘기죠. 시장을 정확히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면 자 상승 조정 실질적으로 오늘 이 포인트는요. 오늘의 저점을 손절 라인 잡고서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 베팅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왜? 주가 자체가 이렇게 작은 단봉의 단도직 캔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포인트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 너 여기 깨면 안 돼. 마켓메이커 입장을 봤을 때 여기를 깨지 말아라. 왜? 나는 더 올릴 거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주식을 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딘가 사겠죠. 어딘가 사는데 사고 났을 때 손절 라인이 어떻습니까? 손절폭은 이 아래 꼬리 저점밖에 되지 않아요. 보시면 여기가 저점 라인이에요. 하지만 여기가 지지가 된다고 했었을 때 올라간다면 2750포인트, 2850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그 출발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오늘 종가 2706포인트인데 오늘 저가 포인트가 2690포인트입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16포인트를 마이너스 16포인트에 대해 가지고 손절 라인을 잡는 대신에 내가 타겟으로 볼 수 있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50포인트까지 보기 때문에 43포인트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승률과 손익비로 놓고 봤었을 때 오늘의 캔들의 모양 자리는 무엇이다? 매수에 대한 의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16포인트 손절을 감안하고 나는 43포인트에 대한 수익을 얻기 위한 포인트를 잡는 게 오늘이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오늘 저점을 오늘 장중에 아시아 세션에서 저점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유럽장부터 현재 이제 곧 20분이죠. 20분 뒤에 미국장이 열리는데요. 유럽 세션에서 아메리카 세션 넘어가는 이 구간에 있어서요. 상승 원웨이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포인트가 올라오고 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제가 지금 앞서 설명드린 오늘 하루 증시의 모양 자체가 갭하락을 만들어놓은 단도치 포인트지만은 마이너스 16포인트에 대한 손절 라인을 잡고서 베팅을 해볼 만한 포인트였고 이게 그대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도 연결돼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말은 내일 우리 시장 자체도 아무래도 빨간 불기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시장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을 이렇게 캔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꿰뚫어 봐야지 우리가 투자를 어디서 해야 될 것인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투자라고 하는 거는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주식, 금융이라고 하는 건요, 숫자의 과학이에요. 그 숫자가 어디에 나타난다? 차트에 나타난다. 차트, 가격과 거래량과 시간이라고 하는 이 3요소로 만들어진 이 차트가 우리에게 투자의 방향을 매 순간 실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해석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노란톡방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공개 방송도 하고요. 좋은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드린 종목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상한가 간 종목 더불어서 오늘 또 공개 방송까지 진행해가지고 시장도 읽어드렸어요. 자, 이런 부분들 정보를 꼭 챙겨갔으면 좋겠고요. 자,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안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진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1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계좌가 파랗게 물들 때마다 제 가슴에도 이렇게 파랗게 멍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락장에도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알려주시는 최고의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 전문가 찍으면 상한가, 찍상 바로 김진영 전문가 대표님이십니다. 이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차트 형님의 투자 대지도, 차트 형님의 투자 대지도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 번거로우신 분들 위해 QR코드 미리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 카메라 어플 진행하신 후에 이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QR코드로 링크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단 이틀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늘 그리고 바로 다음 주 월요일밖에 없는데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공부 그리고 종목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종목 상담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 종목 상담 코너에서는 저희 김진영 대표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면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지, 손해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공략주에 대한 김진영 대표님의 멘트 이어지겠습니다. 자,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자, 노란톡방 잘 들어오셨는지요? 아직 못 들어오셨다고요? 자,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친절하게 잘 보입니다. 그쵸? 우측 하단, 지금 아래쪽이네요. 자, 아래쪽 하단에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노란톡방에 바로 들어올 수가 있으세요. 자, 들어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자리 딱 잘 잡고 앉아 계시면은 제가 이곳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차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지 좋을지에 대한 강한 종목과 시장의 리뷰를 계속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 이곳에 계시면서 많은 정보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앞으로 좀 올바른 투자를 했으면 생각이 대단히 많고 그런 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힘들게
원화채굴이라고 하죠. 현업에서 힘들게 돈 번 거를 가지고 조금 더 우리의 노후를 위해 가지고 재테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큰 상매이죠. 부동산과 금융시장이 있습니다. 자, 금융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투자들이 제대로 된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애석하게도 누가 좋다더라 그러면 그냥 사는데 급급해요. 왜 사야 되고 왜 팔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 잔고 수익률 놓고 보면은 마이너스 30% 40%에 육박하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또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또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노란톡방에 제가 드렸던 종목 두 종목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군요. 지난주 2월 14일 날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어떤 종목일까요? GSE라는 종목이에요. 자, 차트 함께 볼 텐데요. 워낙 이제 많은 이제 경제 전문가님들께서 GSE라고 한 종목을 많이 언급을 하셔서 이제 GSE 지겹다 정말. 그만 좀 얘기해라고 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GSE라고 한 종목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시장의 리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그 종목을 사가지고 돈을 벌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요, 여러분들. 그 종목을 추천해서 그 종목을 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왜 그 종목을 추천했는지, 왜 그때 그 종목을 추천했는지를 이유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드린 그런 종목이 있다라면은 그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아이는 어떻게 생긴 아이지? 그걸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긴 아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차트의 흐름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차트 함께 봐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GSE가 제가 언제 우리 시청자들께 노란톡방에 드렸냐면은 바로 이날입니다. 여러분들 이날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에 GSE라는 종목을 추천드리고 이날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수익을 이제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고 지속적인 상승을 했고 오늘 또 상한가 6,310원까지 마무리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저 수익률 자랑하지 않습니다. 네, 뭐 수익률 뭐 원데이 투데이 상한가 종목을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께 수익을 많이 났습니다라고 이런 얘기 드린 게 아니고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매매했었을 때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라는 걸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종목을 왜 2월 14일 날 추천드렸고 이 종목이 왜 지속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종목명이 뭐라고요? GS예요. 쟤 왜 올라갔어요? 지가 에이스래요. 그래서 그래서 잘 가는 거예요. 이게 주식의 성명학개론이에요. 저희 또 새로운 이론인데 깜짝 놀라실 거죠. 죄송합니다. 좀 농담 좀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자, 차트 흐름을 우리가 이 종목을 보면은 자, 이게 최근 작년 10월 달부터 해서 10월, 11월, 12월, 1, 2, 네, 5개월입니다. 5개월 동안의 주가 움직임의 흐름을 제가 한번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편의점 가시면은 가끔이죠. 잘은 아니더라도 가끔 한 번씩 먹어보면 또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삼각김밥. 여러분 삼각김밥 좋아하시죠? 예, 삼각김밥이 여기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트를 딱 보실 때 삼각김밥의 모양이 있다. 그러면 일단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니 대표님 저게 무슨 삼각김밥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시죠? 예, 그럼 삼각김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어떻게 갔을까요? 빵, 빵. 자, 이러한 삼각김밥이었습니다. 이게 뭐 할 수 있어요? 예, 참치마요네요. 예, 참치마요 삼각김밥이 저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주가 자체가 어떻게 갔을까요? 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해서 고가와 고가를 연결해 보고 저가와 저가를 연결해 보았더니 뭐가 나와요? 삼각깃발 패턴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융의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트라이앵글 패턴이에요. 자, 트라이앵글은 뭡니까, 여러분들? 삼각형이죠, 삼각형. 말 그대로 삼각형이 트라이앵글이에요. 그래서 삼각깃발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이런 영어를 얘기하면은 저는 국어를 사랑하는 국내파입니다. 해외 유학파는 아니고요. 국내파 도메스틱 사양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려운 영어를 얘기하면 이해가 어렵죠. 아니 차트 보기도 어려운데 용어도 어렵습니다. 그럼 공부가 안 되죠. 제가 좀 무식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트라이앵글 패턴의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이거든요. 상승형 삼각깃발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차트에서 무엇을 찾아보아라? 삼각김밥을 한번 찾아봐. 이런 모양. 삼각형의 모양을 찾아봐. 그럴 때 언제 사? 이 아이를 넘어갈 때 사면은 참 좋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GSE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자, 지난 작년 10월 달에 돼 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렇게 고점에 대해서 야, 올라갈래? 어디로 올라와? 그래서 여기서 누가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10톤짜리 햄머가 딱 때립니다. 햄머가 딱 때려요. 야, 아저씨 너 올라오지 마. 그래서 꽝 때립니다. 그래서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한 번 더, 야, 나 한 번 더 갈래? 그랬더니, 어허, 너 버릇이 없어. 한 번 더 두드려 맞을래? 그러면서 여기 이제 5톤짜리, 5톤짜리 망치가 딱 때립니다. 그래서, 나 한 번 더 갈래?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1톤짜리 망치가 딱 때립니다. 조그만 망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도에 대한 힘 자체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형태죠. 그러다가 언제요? 2월 14일 날, 야, 나는 갈 테야. 야, 나는 대관령이 아니고요. GSE가 갈 거야라고 딱 하면서 저기 뭐예요? 야, 가볼까? 가지야 하고 딱 가는 게 바로 2월 14일이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GS라는 종목 자체를 2월 14일 날 아침에 추천드리고 상한가를 깔끔하게 먹었던 아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이가 화면에 보이시네요. GSE 종목 말씀드린 거 보이시죠? 그러면 저 아이 GS를 제가 추천드렸던 저 시간대가 바로 지금 차트 설명 저 모양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러한 자리들에 보였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은 이렇게 강한 흐름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이거를 GSE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셔서 얘기하신 게 뭐야? GSE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가지고 오일 상승가에 따라서 가스 부분도 같이 올라갈 거고 어쩌고 저쩌고 지화자 좋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 많은 경제 전문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잘 들으시고 그분들께서 그러한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시니까 굳이 저까지 제가 말할 거리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GSE 봤더니 이 회사는 가스 배관 관련한 그런 업종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이유가 어찌 됐건 몇 개월 동안요?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이 종목을 마켓메이커들이 작업을 한 거예요. 5개월 동안 공을 들여서 매집을 하고 개인 투자자를 다 털어내버리고 개인 투자자들 다 떨어져 나가니까 야 이제 우리끼리 해먹자라고 빵 치고 간 자리가 바로 2월 14일부터 시작된 거였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차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람에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게 삼성전자도 좋고요, SK하이닉스도 좋고요, 처럼 GSE도 좋습니다. 혹은 뭐 LG화학도 좋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좋고요, 다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생각을 해볼까요?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잘 봐보세요. 그 종목을 샀었을 때 왜 샀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왜 샀습니까? 왜 샀어요? 포털 사이트를 보던 경제 TV를 보던 혹은 경제 전문가들 혹은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에 나온 레포트를 보든 여튼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 2020년, 2021년 1, 4분기, 2, 4분기를 지나오면서 이 회사는 말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매출이 어마어마하고요. 영업 실적이 와우.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니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상향 설정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6만 원인데 목표가 10만 원 상향 조정. 또 그 내용을 경제 전문가들이 나오셔 가지고 나팔을 붑니다. 어디 리서치센터 레포트에 따르면 이게 올라가니까 실적이 좋고요. 임상에 성공을 했고요. 새로운 거래처에서 대박이 터지고요. 기타 등등. 막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종목 사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종목 왜 샀는가? 야, 누군가 무엇 때문에 이 회사가 무엇 때문에 좋다더라. 그래서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비근한 예로 삼성전자 2021년
1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경제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반도체 빅사이클 이야기합니다. 그죠? 10만, 20만 전자 간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그 1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1년 넘게 질질질질질질질 계속 개인 투자자는 사고 있고 주가는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삼성전자를 얘기했을 뿐이지 코로나 관련 임상실험에 들어갔다 FDA 승인 임박하다라고 했던 코로나 치료제 관련 제약주들 여러분들 많이 사셨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반토막 났습니다. 아작 났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와 휴마시스, 수젠텍 뭐 기타 등등 있었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반토막 났습니다. 내 계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 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떤 회사가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은 그냥 못 사서 다급하고 조급하고 또 올라가겠지 희망 고문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현 주소라는 거죠. 제가 가치 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가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가 그러면 실적이 없었느냐? 실적 좋습니다. 여러분들 현재요. 인류 기업이죠. 지금 7만 원대입니까?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 종목을 상담해 종목 중에 하나 아프리카 TV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TV가 20만 원대 주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 인류 초일류 기업 삼성전자의 한 주의 주가 가치가 7만 원대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TV가 20만 원대예요. 그런데 20만 원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좋다고 삽니다. 30만 원 간다고. 왜 샀어요? 아니 주변에 봤더니 뭐 뉴스고 기사며 경제 전문가들 나와서 아프리카 TV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그래서 20만 원 꼭지 사지 않으셨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반토막 났습니다. 14만 원대인가요? 네. 여러분들 회사의 가치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라고 하는 그 뉴스, 재료, 레포트 그게 과연 지금 현재 주가의 가치에 정확히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운에 맡기고 요행에 맡기는 게 아니라 진정하게 내가 이 주식을 사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에 2020년은 좋았습니다. 2020년은 뭘 사든 간에 다 올라갔으니까. 네, 뭘 사든 간에 다 올라갔죠. 왜요? 돈이 풍부했거든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종목이 없이 다 올라갑니다. 네, 최소 못해도 2~3배 터지고 많이 터진 거는 10배, 15배 터집니다. 이게 미친 장이었죠. 그 미친 장에 여러분들 뭐를 맞았습니까? 뽕 맞으신 거예요. 뽕 맞으신 거. 그게 주식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뽕을 맞고 약발이 딱 떨어졌더니 지금 어떻습니까? 내 계좌를 봐봐요. 마이너스 50%, 60%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좀 정신을 차릴 때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뼈를 때립니다. 그죠? 예, 지금 뼈가 똑 부러지시죠? 제가 노란톡방에 어떤 시청자분께서 적으셨더라고요. 제가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제가 오늘 공개 방송이었나요? 공개 방송 막 이렇게 얘기를, 이제 시장을 읽어드리면서 현 주소를 말씀드렸더니, 노란톡방에다 글을 적으셨어요. 오늘 뼈가 여러 번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예, 보통 우리가 그 뼈 때리는 이야기 한다고 하셨습니까? 이제 좀 느낄 때가 됐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과거 2021년 1사분기, 2사분기 우리 시청자분께서 주식을 사실 때 그때 왜 샀는지 그 산 이유가 과연 현재에 적용이 돼서 주가가 정상적으로 올라왔는지 그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이 틀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바꿔야죠. 이 투자 방법이 잘못된 오류가 있구나.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오로지 여러분들 차트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차트는 마켓 메이커들이 매수의 심리와 매도의 심리가 그대로 실시간으로 드러납니다. 주가는 누가 만들까요? 메이저가 만듭니다. 마켓 메이커가 만드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쏘아야 할 자리에서만 쏜다는 얘기죠. 왜요? 돈은 유한합니다, 여러분들. 마켓메이커들도 돈이 유한해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당연히 돈이 유한합니다. 핸들링하는 자금이 제한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 종목, 여러분들 그 가치는 누가 만들어요? 시장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예요? 아프리카 TV가 좋은 회사예요? 아프리카 TV 관계자분들께 좀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 거 어떡하라고요? 그죠? 삼성전자의 회사 가치가 높습니까? 아프리카 TV의 회사 가치가 높습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의 회사 가치가 높죠.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7만 원대고 25만 원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또 반박하시겠죠. 아니 대표님, 주가가 24만 원이고 7만 원을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차이가 있죠. 발행 주식이 틀리기 때문에.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보고 매매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매매하는 거예요. 그냥 24만 원에 사고 7만 원에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1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삼성전자 자 7만 원짜리 주식을 77주 사시겠습니까? 24만 원짜리 아프리카 TV를 뭐 4주, 5주 사시겠습니까? 이 같은 이야기예요. 투자금 대비 수익률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의 회사 가치, 실적이 아프리카 TV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제 말 틀립니까? 이견 없으시죠?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가치를 이야기한다면은 삼성전자가 아프리카 TV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실적을 갖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주가의 상승률은 아프리카 TV가 더 높냐라는 거죠. 아프리카 TV가 여러분들 올해 작년이었습니까? 올해였습니까? 아무튼 25만 원대 찍었는데 작년 25만 원대 찍었는데 2017년, 2018년부터 올라온 폭을 보면 10배 혹은 15배 올라왔어요. 제가 정확히 가격 기억이 못하는데 10배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TV가 화면에 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시죠? 저렇게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2017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해가지고요 10배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 알고 계시는 회사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아니 아프리카 TV가 실적이 삼성전자에 뭐 발끝이라 쫓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상승하냐는 얘기죠. 그 왜 그런 거예요? 마켓메이커가 그 가치를 부여한 것뿐이야. 돈을 때려 박아서 주가를 올린 거예요. 그게 본질이란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정말 금융을 투자를 올바르게 하시려면 돈의 흐름을 쫓아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돈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GSE나 대성에너지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은 아이들인 거죠. 같은 패턴을 갖고 있고 마켓메이커들이 수개월 동안 작업을 해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겠다라고 마켓메이킹을 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이러한 올바른 근거를 가지고 차트를 가지고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차트가 보여주는 야 나는 올라갈래 나는 내려갈래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의사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차트 공부하시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자 우측 하단 노란 톡방 카메라로 클릭하셔가지고 쫙 찍으시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으세요. 아셨죠? 자 2부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을 가지고 제가 실시간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짤지 보여드릴 테니까 잠시 전화 말씀 듣고 2부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 차태영님의 투자 대지도 저희 김진영 대표님께서 종목 상담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이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차태영님의 투자 대지도, 차태영님의 투자 대지도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 어플로 QR코드 찍으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카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예, 어서 빨리 들어오셔서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도 함께 하시고 정보도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상담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자분은 아샤님인데요. 모트렉스 매수가 6,625원, 그리고 30%입니다. 다음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종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살펴보니까 5,770원이네요. 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모트렉스 함께 볼 텐데요. 자, 모트렉스 종목을 딱 봤더니 자, 차트 보시면요. 최근 1년 좀 넘는 기간이네요. 좀 차트에 보이는 흐름 자체가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보시면은 어떻게 보나 쫙 보시면은 주가가 2020년 9월 달에 한번 주가가 대단히 크게 높아진 게 보이죠. 확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다가 쌍봉을 만들고 무너진 다음에 올라갈 듯 내려가고 올라갈 듯 내려가고 올라갈 듯 내려가고 올라갈까 말까 그런 상황이죠. 맞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죠. 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박스권이라고 해야죠. 횡보 영역이죠. 제가 선을 두 개를 그을 텐데요. 어떤 선을 그을까요? 여기 하단에 쫙 보이면 이런 선 하나, 그리고 여기에 선 하나. 제가 거짓말이네요. 선 3개 그리겠습니다. 네,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거는 3단으로 딱 만들어진 샌드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가 1층이에요. 여기가 2층입니다. 지금 이 종목 자체는요, 앞으로 더 큰 성장을 가져갈 겁니다. 이 모트렉스라는 자체가 전장 부품 회사입니다. 전장 부품이고 자율주행과에서 아다스라든지 기타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닌데, 저 아무것도 몰라요. 모트렉스는 아이가 그런 아이래요. 예, 그런 거는 다른 훌륭하신 분들께서 다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분들 이야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모트렉스라는 아이는 나는 이 회사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 아이를 봤더니 지금 에너지를 그대로 잘 모으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자,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지금 1층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5,000원 라인을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요. 주가가 7,000원을 넘어가야지 그 다음 8,500원을 향해서 올라가는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이는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중장기 관점에서요. 왜 그럴까요? 중장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제가 차트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의 가치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회사의 가치가 있었을 땐 마켓 메이커들이 알아서 돈을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돈의 흐름을 쫓아가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무엇을 뿌려줄까요? MSG를 뿌려주는 거예요. 이 MSG는 뭐예요? 예, 맛있게 해야 되겠죠. 그게 뭐야?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도 좀 알면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MSG를 잠깐 쳐보자 그러면은 이 모트렉스 종목 자체는 자율주행 관련 아다스 전장 부품 관련 회사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자율주행의 이 부분, 부품이라든지 자율주행 이 전장 부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의 수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트렌드로 놓고 봤었을 때는 성장 산업일까요? 아니면 사양 산업일까요? 성장 산업이죠. 그래서 이러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알아서 돈질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라는 거죠. 다만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그건 우리가 차트를 가지고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종목을 긴 호흡으로 월봉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가 보일까요? 리버스 헤드 앤 숄더예요. 때가 되면 알아서 마켓 메이커들이 돈을 알아서 올립니다. 뭘까요? 이 아이는 2017년 상장을 했습니다. 2017년 상장해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이게 뭐예요? 리버스 헤드 앤 숄더예요.
자, 졸라맨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졸라맨이 거꾸로 이렇게 물구나무 서 있는 형태.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죠. 사람이 저렇게 거꾸로 물구나무 서 있는 그런 모양이 보인다. 대표님, 사람이 어디가 물구나무 서 있나요? 안 보이십니까? 그럼 제가 또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가 머리예요, 여러분들. 이거 머리예요. 그리고 자, 여기가 목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른쪽 어깨고요. 보일까요? 이게 왼쪽 어깨예요. 대단히 유치하죠? 유치하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는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보이실까요? 사람이 저렇게 물구나무 거꾸로 서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서 있기 때문에 리버스고요. 헤드, 머리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있고요. 레프트 숄더, 왼쪽 어깨가 있고요. 라이트 숄더, 오른쪽 어깨가 있는 거예요. 리버스 헤드 앤 숄더 패턴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차트만 보더라도 이 회사가 성장성을 갖고 있는지, 이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보인다니까요. 제가 모트렉스라는 회사를 몰라요. 무식한 전문가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켓메이커 입질이 시작돼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라는 게 보인다는 얘기죠. 왜? 리버스 앤 숄더로 이 아이는 이제 2017년도에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지난 2020년 모든 회사가 다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 주가가 하락 최저점을 만들고 원래 자리 찾아서 이제 여기 넘어가면 랠리 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 되면은 이제 뭐야? 수많은 또 경제 전문가 리서치 센터에서 레포트가 나옵니다. 모트렉스 그러면서 전장 부품 자율주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주가 날아가고 나면은 그때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미 마켓 메이커들은 무엇을 만들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리버스 앤 숄더를 만들고 있어요. 재료가 있고 가치가 있으면 알아서 가는 게 차트라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 이 회사가 망할 회사인지 성장할 회사인지가 보인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저 어떤 사람이냐면요. 차트를 보고 나면요. 딱 얘기합니다. 이 종목 좀 있으면은 BW였든 무중이든 유중이든 혹은 감자탕 먹는다 그러죠. 감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예견이 가능해요.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올해였습니까? 대한전선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종목명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한전선이었던 것 같은데 여튼 자, 이 종목 쪼개 있으면 감자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근데 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감자 됐어요. 그게 차트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은 이 회사가 성장성이 있는지 아니면 사양에서 곧 퇴출될 위기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차트에는 매수한 사람과 매도한 사람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좋은 회사는 매수세가 있겠죠. 이게 뭐예요? 모트렉스 매수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회사를 봤더니 성장성을 갖고 있는 트렌드를 갖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문의하신 아샤님 모트렉스 종목은 단기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그래도 모르니까 5,000원은 손절 라인 잡고서 다시 많이 손절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진입에 대한 포인트를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에이스테크 14,200원 매수가고요. 5%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하락이 많이 진행된 상태고요. 오늘 종가가 1,450원입니다. 그래도 보유 5%밖에 안 하고 계셔서 다행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자, 에이스테크 함께 볼 텐데요. 에이스테크는 이름값을 못하네요. 에이스가 아니네요. 에이스가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데 자, 에이스테크 차트 보시면요. 여러분들 주가 어떻게 되나요? 얘는요. 2020년 8월달, 9월달요. 시세를 다 끝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짜리? 7,000원짜리 아이가 35,000원까지 하면서 5배를 해먹었습니다. 몇 배 해먹었다고요? 5배. 좀 적게 해먹었네요. 2020년도에 뭐 10배, 15배 간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많이 해먹었습니다. 5배 해먹고 나서 주가 자체가 어떻게 돼요? 돈을 다 벌었으니까 메이저들은요. 에이스테크 회사 가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집하고 타겟 프라이스까지 딱 가면은 팔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작년 8월달, 9월달을 마지막으로 야 나는 그만 갈래 안녕 빠이빠이 사요나라 그리고 메롱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갔더니 마켓메이커가 손을 딱 놓습니다. 백날 개인 투자자가 주가를 올리려고 한들 이 주가가 올라간다.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올라갈 것 같이로 보이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채널 형성돼 가지고 어딜 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디즈니랜드로 가고 있어요. 디즈니랜드로. 주가 미안한 얘기지만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요. 7,500원까지 떨어진다면
그때 난 사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툭툭 던지죠. 시간 지나갖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 무슨 소리하고 지금 주가가 1,450원인데 무슨 7,500원이야 라고 얘기하시죠. 시간 지나놓고 보십시오. 저는 거의 예언 수준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방송을 마무리하고 이제 팍스경제TV를 안녕하고 갑니다. 좀 이제 잠시 쉬려고 하거든요. 자, 제가 한 2년 가까이 팍스경제TV에 있으면서 정말 매일매일 노란톡방에 상한가를 드렸습니다. 찍으면 상한가입니다. 세 종목을 찍은데 세 종목이 모두 상한가가 간 날도 여러 날 있었고요. 찍으면 상한가예요. 많은 종목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 두 개밖에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상한가가 간 종목을 딱딱딱 찍어냅니다. 당일 진입, 당일 청산, 상한가. 쉬운 일이죠. 저에게는. 근데 신기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특정 종목을 얼마까지 봐야지 난 사겠다. 그 가격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가가 드라이브 걸립니다. 주식을 사야 할 때 분명히 얘기 드리죠. 그러면 에이스테크라는 종목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현재 10,000원대인데요. 이거는 분할 매매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주가 자체가 지난 2월 15일 날 1,100원이라고 저점을 만들었는데 1,100원 저점을 손절 라인 반드시 잡으세요. 1,10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 7,500원대 근처까지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 이 종목이다. 만약에 내가 비중을 갖고 한다 그러면 분할 매매 10,000원대 그래 지금 사놓고 7,000원대 대응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유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봐도록 할게요. 네, 지금 종목 상담 중인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들어오고 싶으셔도 못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요. 자, 밑에 차트 밑에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찍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방송 3분 남았습니다. 이 3분 동안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매수가 84,900원이고요.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떤 전문가분이 말해서 담았는데 물타기를 했어도 저 가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 보니까 61,800원이고요. 거의 고가에서 최고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자, 삼성생명 지금 주가의 모양을 보면 정말 좀 안타까운 종목인 것 같아요. 지난 5월 달에 고가 88,900원인데 지금 현재 매수가가 84,900원이라니까 거의 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021년 4월 달, 5월 달 경쯤에 매수를 하신 거죠. 네, 2021년 작년 4월, 5월 정도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격에 매수한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저 자리에서 저도 매수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트렌드가 이 상승 추세가 무너진 이 포인트 언제일까요? 6월 달입니다. 작년 6월 달에 이 가격대 82,000원대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82,000원대 정도 이 가격대 라인을 깰 때 무엇이 필요했었던 종목이에요? 손절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던 종목이에요. 자, 작년 4월, 5월 달 삼성생명을 매수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올라가지 않고 야 나는 오를 의사가 전혀 없어. 나는 매도할 거라고 차트는 이야기하고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대로 보유하고 버텼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TV에 나오신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주식 사고 팔던 거 아니에요. 주식은 그냥 모으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고 팔지 마. 모아야 돼. 자, 삼성생명 모아가셨으면 지금 계좌 개박살 났습니다. 대단히 무책임한 이야기인 거예요. 주식은 여러분들 무조건 모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겁니다. 그리고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종목 자체는 안타깝지만 1월 28일 저점에 해당되는 59,000원 손절량 꼭 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11시에 다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